안녕하세요. 세상익기 연구소입니다. 지난 7월 15일 5대의 미국산 보잉 777 여객기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비행기들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이 철저히 봉쇄한 제재망을 뚫고 어떤 비행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비행기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은 국제 제재를 교묘히 피해간 한편의 스릴러 같은 실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싱가포르 항공에서 퇴역한 보잉기 5대로 시작됩니다. 이 비행기들은 한때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항공사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았던 최신형 항공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싱가포르 항공에서 퇴역한 후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 공항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공항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들을 보관하는 비행기 무덤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비행기들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자는 마다가스카르의 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구매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마한항공이었습니다. 이란의 항공사인데 겉으로는 민간 항공사지만 실제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기나 군사장비를 중동 곳곳으로 운송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미국산 항공기를 몰래 들여온다?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들은 호주에서 중국 란저우 공항, 그리고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란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남아시아로 내려왔을까요? 캄보디아에 머물던 비행기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비행기들이 마다가스카르 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5대의 비행기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마다가스카르요? 아프리카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 말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던 비행기가 왜 갑자기 마다가스카르 소속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항공기에는 ADS-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비행기가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민간 항공기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켜고 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7월 15일 이 5대의 비행기들이 캄보디아를 출발해 북서쪽으로 날아가던 중 아프가니스탄 상공에서 갑자기 ADS-B 신호가 꺼졌습니다. 말 그대로 레이더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상업 비행기가 갑자기 추적 시스템을 끄고 사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ADS-B를 끄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작전, 다른 하나는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란이 단독으로 해낸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호주에서 중국, 캄보디아를 거쳐 아프가니스탄 상공에서 신호를 끄고 이란까지 가는 이 복잡한 경로를 정말 마한항공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이렇게 정교한 제재 회피 작전을 과연 혼자서?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캄보디아는 어떻게 이 비행기들의 경유를 허용했을까요? 마다가스카르는 왜 자국 등록번호를 빌려줬을까요? 아프가니스탄 상공은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른 척 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대 제재 시스템의 허점을 봅니다. 이 항공기들은 마다가스카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적으로 구매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이었던 거죠. 항공기 등록번호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비행기는 마다가스카르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마다가스카르 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국제항공기구의 감시망에도 구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시간으로 이 비행기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란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EU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란 항공은 유럽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산 최신 항공기 5대를 들여온다? 이건 단순한 항공기 도입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비행기로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정말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요? 마한항공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단순한 민간 항공사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항공사로 그들이 무엇을 운송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최신형 보잉 777을 5대나 들여온다? 승객 수송용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보잉 777은 화물 적재 능력이 뛰어난 기종입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죠. 제재를 받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방법을 써가면서 들여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국제사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침묵했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도 않았고 정부에서 강력히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된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미국은 이란을 제재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국이 만든 최신 항공기가 이란으로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술적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공기 등록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비행기가 실제로 그 나라에 있지 않아도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ADS-B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의도적으로 끄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레이더 감시가 약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국제적 공조의 한계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정과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어 틈새를 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몇 년간 휴면 상태의 광동체 항공기들을 재활성화하면서 복잡한 등록 변경과 추적 불가능한 비행 경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5대의 보잉 777이 이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이란은 국제 제재로 인해 항공기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광업과 항공운송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그런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제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쇄를 뚫을 수 있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 다른 제재 대상 국가들도 비슷한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재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누가 승리자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기 도입 사건이 아닙니다. 현대 국제 제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도 국제법과 기술의 허점을 이용하면 우회할 방법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제재를 피하는 방법도 더 정교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알리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리고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공개적인 제재와 규제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거래와 타협이 있습니다. 이 5대의 비행기가 이란으로 간 사건은 단순히 비행기 몇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 국제 질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이 만든 제재를 미국이 만든 비행기로 뚫어버린 이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제사회의 침묵.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은 늘 우리가 보는 뉴스보다 한 걸음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대담한 방법이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읽기 연구소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